왜냐면 제가 신고서 그 매입 쪽 입력하는 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쪽을 유형을 좀 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계실 것 같아 합리적인 확신이 들어서 농담이고요. 일단 밑줄 치고 그다음에 신고서 여러분들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저번에 밑줄 친 건 매출이었고요. 이번에 밑줄 치는 건 매입입니다.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입 쪽은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매출 쪽은 10% 과세면 무조건 10% 내야 되지만 매입 쪽은 매입세 부담했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 쪽에 과자 들어가는 거 있죠. 매입 쪽에 과라고 들어가 있는 건 이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일단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번 과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쓰는 게 51번 과세입니다. 그래서 밑줄 좀 어디 있냐면 네, 여기 공제 가능까지 밑줄입니다.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매입 공제 가능. 물론 여기에서 공제 가능은 매입세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될 때는 51번 과세를 하시는 거. 됐죠? 이거. 자, 그 다음에 52번 영세는 여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의 줄임말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52번 영세는 자, 세금 계산서까지 밑줄.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 계산서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53번 면세. 우리 면세라는 유형은 꼭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여기는 매입 쪽이니까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서까지 밑줄. 교부받은 매입 계산서까지 밑주시고 그래서 매입 계산서로 매입하면 53번 계산 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54번의 별표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54번 별표예요. 불공.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중요해요. 그 신고서랑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 질문 좀 우리 매입자 있죠? 매입자가 면세사업자예요. 매입자가 면세사업자인데 10%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매입세 부담 한대요, 안 한대요? 면세사업자가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줘요, 안 줘요? 줘요. 줘요. 맞죠? 왜냐면 항상 우리가 매입자는 매출자가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럼 매출자는 10% 내야 되거든. 근데 부가세는 항상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줘야 돼요, 면세사업자. 알죠? 세액을 우리가 면세가 되는 거 항상 8대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질문. 그럼 매입세액을 줬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아요, 못 받아요?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아니, 매입세액 줬으니까 여러분들 10% 세금 계산서 받아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못 줄 뿐이지. 맞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받지만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받아요. 근데 둘의 차이점 뭐냐면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매입세 공제도 안 되는 거 세무서에 제출하기 싫겠죠. 그렇죠? 근데 과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꼭 제출하려고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는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냐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받은 거 있으면 무조건 제출하라고 요구해요. 무조건. 의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으면 그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든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건 무조건 세무서에 제출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자의 탈세 방지 위해서.
맞죠? 어느 하나가 제출하면 분명히 안 제출하는 놈이 탈세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알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 세금 계산서는 공제든 불공제든 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불공 다시 이제 54번 불공이요. 그래서 불공은요, 일단은 두 줄 밑줄이에요. 자, 여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 중 불공제분 포함 밑줄 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 말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불공이라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알죠?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불공이라고 입력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접대 목적으로 신용카드 긁었다라고 불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신고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신고서는. 네, 지금 외워주시고. 그래서 왜 일단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자, 55번에 수입 있죠, 수입. 요거는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가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밑줄 좀, 여기, 어디냐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 밑주시고. 제가 왜 세관장도 밑줄 쳤냐면, 우리 저번 주에 수입 쪽은 실제 판매자는 외국놈이지만 부가세 안 내니까 세관장을 공급자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믿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6번 금전은 안 나옵니다. 금전 등록기 출제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카과입니다. 그럼 카과니까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다 그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일단 어디에 밑주시냐면 매입세기 공제가 가능해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매입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카드에 밑줄 치시고. 왜냐면 체크카드도 되거든요. 카드.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걸 매입하고 카드를 수취한 경우도 밑줄 쳐야 돼요. 수취한 경우도 밑줄 쳐야 돼요. 수취한 경우. 자, 그 다음에 58번 카면 어렵지 않죠? 면세로 매입했는데 카드 결제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밑줄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카드의 밑줄, 수취한 경우의 밑줄. 그러니까 면세 재화 매입하고 카드 받았으면 카면. 자, 그 다음에 60번 면건입니다. 이 면건이 뭐냐? 면세 건별이거든요. 우리 건별이 적격증명서류 아님 또는 증명서류 아예 없음 그 말이었죠. 근데 과세되는 거였잖아요. 맞죠? 여기에서의 면건은 면세로 매입했다, 적격증명서류 없다 그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밑줄 좀 어디냐면 면세 매입 무증빙 입력 미치고 면세 매입 무증빙 입력. 우리 여기에서의 무증빙은 항상 적격증명서류 아닌 것도 포함이었죠, 여러분들. 건별에서 그렇게 배웠죠, 우리? 자, 그 다음에 61번 현관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현금 영수증 현재하죠. 자, 그래서 일단 매입세 공제가 가능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매입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취에 밑줄 치시고, 그죠? 됐죠? 이게 현과. 자, 그 다음에 62번 현면 밑줄 좀 현금 영수증 밑줄, 면세 매입 밑줄.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매입 쪽 설명 좀 잘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551페이지. 여기도 이제 밑줄 칠 겁니다. 여기에도 왜냐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밑줄 쳤었지만 일단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유형이 같이 설명돼 있을 거예요. 됐죠?
잘 보세요. 매입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매출 쪽보다.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제 동그라미 칠게요. 되게 중요한 메뉴라서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 보이세요? 여기 절대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세금 계산서 공제분이라고 돼 있어요. 수취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세금 계산서는 공제, 불공제 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받은 거 있으면 다 수취분입니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 세금 계산서 공제분 넣는 거 아니에요. 됐죠? 유념. 자,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매입 쪽은 또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여기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고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원래는 고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부가가치세 쪽은 고정자산이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얘기해요. 그렇죠? 감가상각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고서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반 매입 쪽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매입일 때 일반 매입에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했을 때 넣어주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매입 쪽은 꼭 어떤 매입인지도 구분 꼭 해주셔야 돼요. 감가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맞는데 그게 공제, 불공제를 안 가리고 넣는다고 중요하지만 그게 일반 매입이면 10번, 감가상각 자산이면 11번 이렇게 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외워주시고. 많이 빡치셨나 보다.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요건 확정신고랑 우리 매출 쪽이랑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요거는 매입을 누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신고 때 우리가 신고하고자 할 때는 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하고자 할 때만 12번에 넣는 거지 그냥 확정신고 때 할 걸 확정신고 때 하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잘 보세요. 여기 하면 14번. 자, 잘 보실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여기 14번은 제가 지금 띄웠지만 그 밖에 공제매입세기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근데 우리가 매출 쪽에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기타라고 있었을 거야. 기타.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그 밖에라고 표현. 그 밖에. 그렇죠? 그 밖에. 예. 자, 그 밖에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 보이세요? 아까 세금 계산서는 수취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세금 계산서 아닌 놈들은 공제라고 돼 있어요. 수취분이라고 돼 있어요. 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넣어야 됩니다. 자의적 해석 금물.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실 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불공제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신고서 양식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 그대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자의적 해석했다가 난리 나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다 또는 종이세금 계산서 줬다라고 안 넣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 여기에 전자라고 돼 있어요. 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종이 안 가리고 다 넣어요. 알죠?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금물. 신고서는 자의적 해석하면 망하는 동네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은 어렵지 않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중요한데
여기 마찬가지로 뭐냐면 세금 계산서 수령분 중 매입세 불공제를 입력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기 나 있잖아. 여기에 뭐 구하는 거냐면 최종적인 매입세 공제를 구해요. 매입세 공제.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세금 계산서 공제분이든 불공제분이 다 넣는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공제를 받기 위한 불순물이 있죠. 매입세 불공제분이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16번에 입력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불공제를. 알죠? 근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불공제를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드러내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는 건 넣었다가 드러내는 거고, 알죠? 불순물이 없는 건 안 넣고 안 드러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만 넣으니까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불공제 쪽에 입력 안 해요. 알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마치 이거지, 여러분. 이거 화면으로 보시면 요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수치분, 요게 이제 세금 계산서 수치한 게 있는데, 이게 80원은 그냥 공제라고 쓸게요. 공제고, 20원은 불공제래요. 불공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닌 걸 신용카드라고 지금 사례 든 거예요. 얘도 똑같이 80원은 공제, 20원은 불공제 똑같이 해볼게요. 알죠? 일단 알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세금 계산, 일단 색깔 구분할까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일단 색깔 구분할 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제가 빨간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게 그냥 다 일반이라고 가정, 감가상각자산 없고, 가정하면 여기 일반 매입분 여기 금액 무시하고 세액만 했죠. 그럼 일반 매입분에 얼마 넣어야 된다라는 거, 세액을. 그렇죠. 100원 넣는다는 얘기예요. 100원. 왜냐하면 받은 거 다 넣어야 되니까. 되세요? 물론 여기다 1000원 넣는 거죠. 그냥 금액 무시하고.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원 불공제는 불순물이니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0원 입력하면 컴퓨터가 여기에 80원 이렇게 잡아요. 알죠? 근데 자, 이제는 제가 파란색은 신용카드로 할게요. 파란색. 어차피 둘 다 공제되는 거 80원이에요. 맞죠? 근데 그럼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넣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니까. 그럼 여기에 얼마 넣어요? 80원 넣어요. 100원 안 넣어요. 공제잖아요. 공제. 그럼 여기에다가 80원 넣어요. 여기다 80원. 되세요? 근데 여기다가 20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원이 공제가 돼요.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불공제 안 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둘은 80원 공제된 건 똑같은 건데 입력 방식만 다른 거예요. 알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머리 트진다. 알죠? 불순물 있는 놈은 제거, 불순물 없는 놈은 안 제거. 이렇게 주의. 그럼 여기가 그대로 똑같이 80원 되는 거예요. 20원 넣으면 60원 돼버리니까. 알죠? 최근에 좀 냈어요. 조심.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넣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거든요. 그럼 신고서 서식에 있는 놈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잘 해석하시길. 자, 근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그 오른쪽에 상세 내역들 있죠. 우리 왼쪽에 입력을 바로 못하고 오른쪽에 상세 내역 있는 신고서에 상세 내역 있는 것도 오른쪽에 입력해 왼쪽에 반영된다 했었잖아요. 맞죠? 걔가 두 개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는 딱 두 개만 출제합니다. 딱 두 개가 뭐냐면 요 두 개입니다. 이게 신용카드 매출하고 의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은 아마 내일 할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항상 합계표라는 용어는 요약한 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있죠?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신용카드 매출 수령 명세에서 가표 있잖아요. 그게 그거. 알죠? 왜냐하면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감가상각자산 이런 것들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거죠. 그 밖에니까. 그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내역이 우리 카과나 현과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반 매입이면 41번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 매입이면 42번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3번은 띄우겠지만 일단 띄워놓고 내일 사면 다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꼭 오른쪽에 명세서가 뜨는 애들 오른쪽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클릭하면 오른쪽에 또 명세서가 떠요. 또 상세한 내용. 자, 여기에서 우리 52번하고 51번은 출제하지 않아요. 신고서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50번.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다 넣어야 16번에 들어와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까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넣어야 된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넣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넣어야 16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다음 나머지 중에 시험에 잘 내는 게 두 개예요. 뭐냐면 우리 그 혹시 여러분 전자신고라고도 전자신고? 홈택스. 홈택스 신고하면 10,000원 깎아줘. 우리 부가가치세는 10,000원 깎아주거든요. 1년에 2번 신고하니까 10,000원씩해서 20,000원 총.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여기 19번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은 말 그대로 내가 매출도 아니고 매입도 아닌데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있죠. 여기 여러분들 법인은 우리 된대 안 된대.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안 된다라고 했죠 그때. 카드 발급 거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입력 안 해도 돼요 원래.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또 오른쪽 명세서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떠요. 됐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54번 전자신고세액 공제예요. 얘는 10,000원 입력하시길. 알죠? 그래서 전자신고했다 또는 홈택스 신고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자신고하거나 홈택스 신고하면 10,000원 입력 꼭 하셔야 됩니다. 알죠? 외워주시는 거 이거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정신고 때 환급이 안 된 것들은 확정신고 때 돌려주거든요. 확정신고 지나서 돌려주지만 그래서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은 세액이 있으면 21번 쪽에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551페이지. 551페이지. 자, 551페이지의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별표입니다. 혹시나 어디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화면 보시면 되죠. PPT에서 밑줄 치고 있어 지금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요. 일단 어디까지 밑줄치냐면 55번 수입까지 첫 두 줄 밑줄입니다. 밑줄. 과세 10%, 영세, 빵프로,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 유형은 51번 과세, 52번 영세, 54번 불공,
55번 수입까지 비추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4번 불공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51번은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52번은 그냥 영세율 세금 계산서. 왜냐면 매입 쪽은 영세율 안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54번은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55번은 수입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해서 다 세금에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여러분들 고정자산 매입에 미치시고, 고정자산 매입에 미치시고, 거기에다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자산,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얘는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왜냐면 시험에 토지 낸 적이 있어서 그래요, 토지.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아니니까 일반 매입으로 갑니다.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감가상각자산이 알고 계시면 되죠. 토지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아래 거 무시하시고 아래 거는 뭐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으니까 3, 4번은.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칸이라고 해야 되나? 큰 두 번째 칸에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보이세요? 예정신고 누락분? 자, 두 줄 신고까지 밑줄. 예정신고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에 누락한 매입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할 때 여기다 적는다라는 뜻. 아셨죠? 암기.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우리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의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별표 여기도 중요하죠. 자, 동그라미 1번, 61번 현과까지 밑줄입니다. 두 줄. 자, 과세 10%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구부분만 기재. 유형은 57번 가과, 61번 현과에 비추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여기 핵심이죠. 여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만 기재한다라는 게 뒤따 중요해요. 알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그 밖에 공제니까. 아셨죠? 꼭 너무 중요. 네, 의제 매입세액은 내일 돌아와서 할게요. 알죠? 배워야 여러분들이 밑줄 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552페이지. 자, 552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혹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맨 위에 세 번째 칸. 별표. 별표고요. 일단 첫 번째 줄 밑줄 동그라미 1번이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미치고. 그럼 여기 핵심 뭘까요? 여기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핵심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여기에 못 넣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불순물은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줄 유형은 54번 불공 밑줄. 동그라미 1번에 유형은 54번 불공.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아래로 가시면 그 첫 번째 항목이 혹시 전자신고세액 공제 보이세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예,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어디에 비추시냐면 자, 전자신고 밑줄, 국세청 홈택스 밑줄. 가끔 시험에 홈택스 신고했다라고 하면 입력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전자신고했다의 의미예요. 알죠? 그리고 10,000원의 밑줄. 물론 확정신고 때만 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겁니다. 세무 2급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553페이지.
자, 첫 번째 항목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반영까지 밑줄. 예정 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할 때 넣고요. 여기는 뭐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아이고 힘들다. 나머지는 시험에